반갑습니다. 김영윤TV입니다. 7월 10일 두 번째 오후 영상인데요. 7.23 전당대회, 국힘이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 1심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을 했지만 여전히 한동훈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막강히 앞서고 있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전당대회 반영되는 당심과 민심 중 민심에서는 아직도 어대한이다. 그 말은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이다 라는 흐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7일에서 8일 양 이틀 동안에 18세 남녀 2,003명 가운데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이라고 응답한 1,074명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대표에 적합한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 신뢰 수준을 가지고 있죠. 한동훈 후보가 4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서 원희룡 후보가 11%, 나경원 후보 8%, 윤상현 후보 1%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층만 떼서 따로 보면 격차는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적합하다라고 답해주신 분들이 61%, 원희룡 14%, 나경원 9%, 윤상현 후보 1% 이렇게 보였는데요.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의 적합도 총합이 한동훈의 절반도 못 미친다라는 겁니다. 조사가 시작된 7일에 김건희 여사가 보냈던 사과 문자가 5개 일부가 공개됐고요. 8일 저녁에는 전체 문자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하냐라고 보는 것은 20%가 반영되는 민심은 한동훈이지만 80%가 반영되는 당심은 누구인가에 대한 게 판단을 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준석이 또 입을 댔는데 한동훈이 과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과반을 얻어서 전대 그냥 당대표가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것과 반대죠. 과반 투표를 하지 못해서 결선 투표를 갈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후보들께서 냉정한 대응으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진짜 원하는 당대표를 뽑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본인이 과반을 훌쩍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충 친윤계 수도권 당협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었다 정도, 그리고 TK 비윤계 의원 후보가 하는 말들을 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니까 그냥 본인의 생각이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2주 전 인터뷰 때 이준석이 건방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대표 선거를 두고 또 개입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밑밥 깔고 어물전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니다, 엎어놓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문자 논란을 두고는 이 정도면 어물전 진짜 망한 것이다, 어물전에다 대고 오물을 뿌리고 간 것과 같다라고 허접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잡겠다고 문자 논란을 일으켰는데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현재 권력이냐 미래 권력이냐 가르마를 타주고 말았다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준석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1심의 문자 논란의 메신저가 용산에서부터 왔다라고 지금 픽스 짓고 주장을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본인 해석이 메시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한동훈이 총선을 폭망시키기 위해서 애써 이 사과 문자를 일십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갔었으면 한동훈에게 타격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한동훈과 윤석열 사이가 나빠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이렇게 달라요? 줄을 제대로 쓰시오 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친윤, 원희룡 측 이러면서 또 단정지어서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 말하는 그 친윤의 실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생각 없이 그냥 본인의 생각을 그냥 마치 뭔가의 이제 논평이나 해석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같지 않다라고 봐야 됩니다. 본인이 도덕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 하나
우위에 있는 게 없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성상납 무고죄로 지금 2022년 10월에 검찰 송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까지 속여왔던 하버드 학력에 대해서 얼마 전 2024년 7월 한 4일쯤에 본인 개인 프로필을 수정을 했던데 400년 가까이 가는 하버드 역사상 또 처음으로 경제학에 대해서 제이씨가 학사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엉망으로 이거 인터넷이라든지 자기소개가 운영되고 있는지 단예로 보여주는 게 이준석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준석 하버드 허위 학력 기재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눈을 감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2023년 11월 1일에 김영윤 TV 이름을 걸고 다시 시작해서 지금까지 4,800만 뷰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전에 폴리티코 정치연구소와 함께하면 1억 뷰까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준석 학력 관련 뷰가 100만 뷰 정도 되는데요. 동영상이 이준석 고졸이다 라고 했던 그 한 영상 하나가 24만, 그리고 평균적으로 10만을 가지고 있고 제 동영상의 6할 정도는 이준석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뷰를 차지하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일 겁니다. 상위에 있는 쇼츠들이 대부분 이준석에 관련된 쇼츠들인데요. 300만 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준석의 가짜 학력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말하는 것이 다 가벼이 느껴진다라는 거죠. 본인이 만일에 한동훈이었다면, 한동훈처럼 총선을 이끌었다면 그때 당시에 명품백 논란으로 김건희 여사가 거론이 될 때 이 사과에 대한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해서 나오게 했을 것이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내일 기자회견 잡아놓겠다 했을 것이라고 답했네요. 당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내자고 했으면 됐을 일을 일십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이 입을 댄 건데, 이준석이 그 1월 23일 날 김건희 여사의 문자 중에 댓글팀을 언급하는 문자를 가지고 또 어그로를 끌고 있는데, 내용이 제가 댓글팀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일 들었습니다. 사실 아니고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 조금 해석이 불가능한데 장해찬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해주고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장해찬은 그 댓글팀이 여론조성팀에 부합하는 것이고, 이거는 한동훈에게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그런 여론을 조성하는 댓글 조성팀을 운영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이 확인되는 기록도 있고 근거가 있는 주장이다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댓글팀을 운영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총선으로 뛰어드는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이 아니라 그 전부터 여론을 매우 본인을 올려치기 하기 위한 용으로 활용을 하고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JTBC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설 여론 조성팀을 운영했다는 주장을 했다는데, 댓글팀이 어떤 팀이냐라는 진행자 질문에 댓글을 달고 하는 그런 팀이 아니다. DC 인사이드나 팸코, 이준석이 잘 활용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게시글을 만들어 여론을 조성한다. 또는 한동훈 당시 장관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콘텐츠 등을 유튜브 소스로 만들어서 여러 유튜버들 또는 스피커들,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전달하고 유포하고 이래서 긍정적인 이미지와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다라고 매우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서 진행자가 장해찬 전 최고위에게 묻습니다. 단순히 팬들이 그렇게 올린 게 아니라 실제로 조작하고 그런 조직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도록 한동훈 후보가 했다는 말이냐라고 구체적으로 물으니까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팬들이 그랬다면 제가 여론 조성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거다. 나 뭔가 알고 있어. 한동훈과 나 텔레그램 하는 사이야. 그러니 한동훈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라는 것을 베이스에 깔고 있고,
지금 장해찬이 한동훈을 최전방에서 공격하는 공격수죠.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측근이었던 소위 말하는 팀장 역할을 한 분들과 팀원들이 있을 것. 뭔가 안다라는 뜻이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거나 여러 가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동훈 장관에게 유리한 글을 올리고 했을 때 그 팀장 역할을 했던 한동훈 장관의 최측근이 이거 한동훈 장관에게도 보고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준 것들은 제가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 장해찬이 뭔가 많은 것을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이어서 한동훈 캠프가 아주 기민하게 다양한 이슈의 입장을 바로바로 잘 내놓는다. 하지만 제가 제기하는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는 유독 공식 입장이나 공식 대응, 논평이 안 나온다는 것만 봐도 제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라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이게 맞는 게 이준석이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본인을 비판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하면 바로 1초 만에 반응을 하면서 내가 어떻고 막 애들이 윽박 지르듯이 막 그렇게 하는데 이준석이 유독 반응하지 못하는 게 하버드 학력입니다. 펜코도 조용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암묵적으로 이제 그들에게 거론되면 안 되는 단어가 하버드가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 장해찬처럼 뭔가 확실하게 깔게 더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거죠. 아마 이준석도 본인의 학력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왜? 본인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팩트, 그 자료는 제가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터뜨릴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으로 아예 근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그거와 같은 맥락이 아닐까 하는데요. 장해찬은요.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 측관 또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진실 공방을 벌이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 말은 그때 가서 까겠다라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이런 방구 대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좀 생산적인 이야기를 하시라. 본인이 잘못한 거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뭐 댓글팁 이런 논란 만들어서 논점을 흐리지 말고 본질에 집중하라. 그 본질은 뭐냐? 문자에 대해서 일십했고 소통이 안 되고 소통 자체를 본인 스스로 막은 것이 한동훈 그리고 총선 책임을 오롯이 안고 있는 게 한동훈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습니까? 총선이 끝난 이후에 모든 책임을 안고 본인이 사퇴하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윤한 갈등을 또 일으키면서 건강한 당정 관계, 수평적 당정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막힘, 소통 자체가 힘든 한불통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죠. 이게 본질입니다. 본질이 뭐냐? 총선을 폭망시켰죠. 본인의 아집과 불통으로 총선을 망친 주범이 한동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회주의자죠. 김경률과 진중권이 소통의 대상이 되고 정작 소통해야 될 윤석열 정부와는 소통을 하지 않고 스스로 닫았다라는 게 이게 매우 위험한 거죠. 이제는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가 아니라 되면 폭망의 길입니다. 이거는 보수의 괴멸 그리고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게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재명, 문재인, 조국 하나 깜빵 보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 위기 상황을 만든 사람이 한동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죠. 국민의힘 지금 후보들 냉정하게 대응할 절실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금 모두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의 장이 돼야 되고 앞으로 내부는 탄탄하게 가야 되고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것. 그게 지금 당대표가 가질 책임인데 지금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이렇게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부분, 보수 정당에게 희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부분. 당신 민심을 떠나서 지금 현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습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고 헤드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돼도 문제 안 돼도 문제가 아니라 되면
국민의힘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보수 정당으로서의 힘과 색을 다 잃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그냥 미래 권력이다, 뭐 현재 권력이다 이런 싸움보다는요. 그냥 개싸움 같습니다. 개싸움. 묻고 싶습니다. 정치는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한동훈 후보가 바라보는 미래는 무엇입니까? 김영윤 TV였습니다.